자, 우선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금 세로의 길이가 3이고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자, 쭉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이제 좀 그려서 좀 말씀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좀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으로 할게요. 이게 아닌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녀석 90도에 해당이 되고, 요 녀석 90도에 해당이 되고, 요 녀석 세타, 그리고 여기는 A에 해당이 되고, 요 녀석은 B에 해당이 되고, 요 녀석 C, 얘를 편의상 D, 요 녀석을 E다라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어떤 가정을 좀 한번 해볼 거냐면,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BA라고 한 녀석의 길이 자체를 내가 편의상 A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가 A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BC라고 한 녀석의 길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에다가 사인의 세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떻게 AC라고 한 녀석은 A에다가 코사인의 어떻게 세타다라고 이렇게 약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때 F 세타라고 한 녀석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2분의 1에다가 다시 어떻게 A의 제곱에다가 다시 사인의 세타 그리고 코사인의 세타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때 역수를 하고서 그 녀석의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역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F 세타라고 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정의역 자체를 세타라는 변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A 자체의 값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A를 어떻게 세타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 보는 거지 세로의 길이가 3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주어진 상황이니까 이 녀석 전체의 길이가 결국에는 어떻게 3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우선은 B2라고 한 녀석의 길이 자체는 무엇과 같습니까? 결국에 접었다라고 했으니까 BC의 길이와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BC의 길이 자체는 어떻게 A에다가 사인의 세타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요. 이 녀석이 지금 세타에 해당이 되고 접었다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여기에서요. 그래도 좀 표시를 하고는 갑시다. 그 접었다라고 하는 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데 이 접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대칭을 무조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녀석 자체는 어떻게 2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세타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2분의 파이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세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각 C 그 다음에 B, D라고 한 녀석의 각을 한번 논해 볼 건데 우선 파이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2 곱하기에 자세히 다 써드릴게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얘 자체가 결국에 2세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만일에 이 녀석이 결국에는 2세타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BD라고 하는 요때의 길이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A에다가 다시 어떻게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엔 어떻게 코사인이 어떻게 2세타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에다가 다시 더하기에다가 A의 사인의 세타를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엔 어떻게 이 녀석 전체의 값이 3에 해당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결국에는 A에다가 사인의 세타라고 한 녀석을 A라고 한 녀석을 묶어버리면 이렇게 묶을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코사인의 어떻게 2세타 그리고 어떻게 플러스 1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이 이퀄 3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각함수 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각을 통일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 함수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배각에 해당이 되니까 1배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2 곱하기 코사인이 어떻게 제곱의 세타에서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저기 앉으세요.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 요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 얘랑 얘가 서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A라고 한 녀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인의 어떻게 세타에다가 다시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여기 2, 그 다음에 어떻게 위에 3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녀석 자체를 어떻게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는데 결국에는 얘는 자 끝까지 그냥 다 해볼게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4에다가 어떻게 사인의 제곱의 세타에다가 다시 코사인의 4제곱의 세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녀석 분에 어떻게 9에 해당이 되고 그 뒤에 무엇이 붙었냐면 사인의 세타와 코사인의 세타가 붙었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자리가 좀 없으니까 약분 처리 그냥 바로 할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3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결국에는 F 세타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 F 세타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 아하, 잠시만요. F 세타라고 하는 녀석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9분의 8에다가 다시 여기에다가 어떻게 사인에 세타에다가 어떻게 코사인에 세제곱의 세타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논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어떻게 이 녀석의 그래프에 어떻게 증가 감소라고 하는 녀석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증가 감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F 세타라고 하는 녀석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선은 미분할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은 어떻게 9분의 8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어떻게 코사인의 세타에 해당이 되니까 4제곱의 세타다라고 이렇게 한 번에 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플러스에다가 사인의 세타. 자, 여기 미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죠. 3 곱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다라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마이너스에 3에다가 다시 어떻게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게. 플러스 3에다가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다라고 쓰고, 여기는 어떻게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의 세타에 해당이 되는데, 이 말은 즉슨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전개를 하게 되면 이 녀석 4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4 곱하기 코사인이 어떻게 4제곱의 세타에 해당이 되고, 뒤에 있는 녀석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마이너스 3에다가 코사인은 어떻게 제곱의 세타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으며,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9분의 8이라고 하는 녀석과 이 녀석을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 증가 감소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논해야 된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 자체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의 증가 감소를 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선은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으로 그냥 얘를 우선은 좀 묶을게요. 그리고 그 앞에는 9분의 8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증가 감소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는 어떻게 부호 변하면 내가 확인을 하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포인트를 한번 두자면, 결국엔 얘는 다시 어떻게 4에다가 코사인의 어떻게 제곱의 세타 다시 마이너스 3에 해당이 됩니다. 얘를 끝까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시 어떻게 2 곱하기 코사인의 어떻게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어떻게 2 코사인의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0과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모든 게 다 양수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요 녀석 양수에 해당이 되고, 요 녀석 당연히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당연히 부호 변화가 없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호 변화가 있다라는 소리니까 이퀄 0이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내가 결국에 증가 감소를 논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단순하게 이퀄 0이 돼서 세타 값이 무엇인지를 논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퀄 0이라고 하지 마시고 2로 다시 묶어가지고 코사인의 어떻게 세타 마이너스 어떻게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결국에 이퀄 0이다라고 하게 되면 세타가 뭐가 됩니까? 6분의 1 파이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때의 함수와 이때의 함수를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결국에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감수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2분의 루트 3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의 세타 값 자체가 결국에 6분의 1 파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양이고 여기가 어떻게 음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때 어떻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 선상에서는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얘가 극대이자 어떻게 최대다라는 결론까지 나타낼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이때의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6분의 1 파이에 해당이 되고 F 어떻게 6분의 1 파이를 구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여기에다가 뭐 직접 집어넣어서 답만 좀 나타내 주시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삼각함수로 나타내는 거 다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을 통일하는 방향,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 두 번째는 어떻게 삼각함수끼리도 서로 어떻게 종류가 같아지면 더 좋더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이 길이 3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때 A라고 하는 녀석을 세타에 대한 변수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문제가 좀 여기부터 조금 더 빡세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어쨌든
자, 이 문제는 좀 천천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하지만 식이 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설명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설명하는 그 톤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면,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고, 지금 로그 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라고 한 녀석 자체가 a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의 x 플러스 lnx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라고 하는 조건과 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나라고 하는 조건과 다라고 하는 조건 보시면 결국에 f'에 그 다음에 뭡니까? 1이라고 하는 녀석은 0에 해당이 될 거고요. 다라고 하는 조건은 어떻게? f 더블 프라임이 어떻게 2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엔 0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미루어 짐작을 하건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랑 B라고 하는 미지수 두 개에 대해서 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A, B를 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저는 F'의 X를 직접 한번 해볼 건데 결국엔 어떻게 2의 A의 X에다가 플러스 B에 해당이 되고 플러스 어떻게 X분의 1에 해당이 될 것이고 F 더블 프라임의 X라고 한 녀석을 한번 해보면 2의 A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에 해당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선은 1의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2의 그 다음에 A에다가 플러스 B가 되고 플러스 1에 해당이 되는데 이 녀석이 0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하시면 되고 2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2의 A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에 해당이 되고 이퀄 0이니까 결국에는 A라고 한 녀석은 8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을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얘는 4분의 1이고 4분의 5니까 B라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4분의 5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완성을 좀 한번 해보면 결국엔 얘는요 8분의 1에 지금 어떻게 x의 제곱이고요. 다시 어떻게 마이너스 4분의 5에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플러스 lnx.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은 뭐 이것까지 좀 따져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어차피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자, 여기에 지금 lnx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말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녀석 자체의 정근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함수에 대한 정근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소리야. 만약에 x라고 한 녀석이 0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는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함수를 어떻게 특정 값에 수렴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 처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x 이퀄 0 자체가 결국엔 뭐가 된다? 정근선이 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죠. 자, 그러므로 얘는 y축에 대해서 어떻게? 정근선이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을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a라고 하는 녀석은 8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4분의 1에 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5,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x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이 녀석이 결국에 f'의 x예요. 자,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이제 통분 처리를 하게 되면 4의 x분의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5의 x고요. 플러스 4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얘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1이고 그 다음에 4고요. 여기 마이너스. 그렇다면 1과 4에서 뭐를 갖는다라는 거야? 극대와 극소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왜? 여기에서 부호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고 x 자체가 양수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 얘 자체는 굳이 고려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x 이퀄 1에 해당이 되고요. 이 녀석은 결국엔 어떻게 x 이퀄 4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지금 가라고 하는 조건이 f의 1이 f의 6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뭐 6이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한번 둬볼게요. 6. 여기를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x 이퀄 6.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제 얘의 본론은 이렇게 돼. 6,t에서 지금 곡선 y 이퀄 fx의 근 접선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고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어떠한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그때의 gt가 불연속이 되는 t의 값을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자, 이 녀석의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p제곱 더하기 q제곱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선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기준점 자체가 x 이퀄 6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접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우선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x 이퀄 6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이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또 접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녀석의 점에서는 총 몇 개의 어떻게 접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두 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를 딱 그을 수가 있지? 여기에서. 나머지는 그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이 위에서는 하나를 그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밑에서의 문제인데 이제 여기가 미적분 파트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곡선에서 이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보조선을 긋는 게 중요한데 이 보조선을 이렇게 그을 겁니다. 자, 봐봐. 이렇게 그을 거야. 그럼 이 보조선은 어떤 보조선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점 자체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변곡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변곡점. 자, 우선은 변곡점에 대해서는 이때 논하는 것으로 하고 만일 얘가 변곡점에서 변곡 접선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 만나고 있는 이때의 t라고 하는 값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t에서 어떻게 하나를 그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떻게 이쪽으로 어떻게 하나를 또 그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총 두 개를 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더 그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우선은 여기에서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6이라고 한 녀석을 어떻게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8분의 66에 36 다시 마이너스 4분의 30에 해당이 되고 플러스 어떻게 ln 6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엔 얘는 어떻게 되냐? 이 녀석과 이 녀석 4분의 18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ln 6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불연속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겠다라는 소리니까 적어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그을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할게요. 자, 이렇게 긋겠습니다. 자, 요 녀석의 y값 자체가 결국엔 뭐가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ln 6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적어도 있잖아. 만일에 t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 위에서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서 세 개. 이렇게 된다는 게 보이시죠? 맞습니까? 다시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그을 수가 있다. 그래서 총 3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3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선은 내가 짐작하건대 그때의 불연속을 만들어내는 그때의 t의 값 자체는 우선은 어떻게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ln 6이라고 하는 녀석을 무조건 포함을 하고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 미뤄 짐작을 하건대 이 녀석이 3이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돼? 여기에서 하나를 그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절대 그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그렇다면 이 녀석에서의 t의 값 자체에서 결국엔 어떻게 불연속점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3개, 2개, 하나로 바뀌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엔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결국엔 어떻게 총 2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소리고 나머지 하나를 어떻게 이제 구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 녀석이 2, 그 다음에 뭡니까? 2를 집어넣어 보면 얘는요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플러스 ln입니다. 자, 변곡점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니까 이 녀석 자체가 결국에 2, ln2에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미분을 했을 때가 이 녀석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4분의 5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자,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결국엔 기울기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결국엔 어떻게 x-2에다가 다시 플러스에다가 뭐를 해주면 됩니까? 어디야? ln 2-2를 해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퀄 y가 결국엔 변곡 접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x 이퀄 6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 만나는 점에 y좌표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다 6을 단순하게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ln이 자, 그러니까 결국에 아니지 이게 뭐야 이게 6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ln 2가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이때의 y좌표 자체가 결국엔 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ln 2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그 성질에 의해서 서로 간에 더하게 되면 ln 12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6. 자,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2의 ln 12. 아, 그러므로 결국에는 12의 제곱 144, 그리고 2의 제곱은 4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 148이 결국에는 답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얘는요,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위에다가 별표지 총 5개를 해놓았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추세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들어서도요. 자, 그러니까 보조선 중에서 변곡접선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얻어가실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 변곡접선을 그어가지고 확인만 하면 되더라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gx라고 한 녀석은 2의 fx다라고 되어 있고, 두 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조건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참고 삼아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우선은 예를 들어서 fx라고 한 녀석이 지금 보는 것이 f에 2a-x를 만족시킨다라고 그냥 가정만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동일한 함수 안에서 결국에는 x 이퀄 a에 대해서 어떻게 선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gx라고 한 녀석 자체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의 fx다라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수인데 지금 합수함수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gx라고 한 녀석에다가 2a-x를 한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a에다가 다시 f에 2a-x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이 말은 즉슨 이 녀석이 결국에 fx랑 서로 동일해지니까 a에 어떻게 fx랑 서로 어떻게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녀석은 gx랑 서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지수 자리에 있는 함수가 결국에는 선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선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추론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가라고 하는 조건을 보자마자 아, 결국에 gx 자체가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해석을 바로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점 1,g의 1과 3,g의 1이 지금 곡선 y 이퀄 g의 x의 변곡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이따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gx를 다시 한번 쓸게요. gx라고 한 녀석은 2의 fx. 자, 그렇다면 이 fx라고 한 녀석은요, 우리가 짐작하건대 가해 조건에 의해서 결국에 fx 자체가 2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렇다면 가정을 해서 쓸 수 있어야겠죠? x-2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b의 꼴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g'의 x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요, 2의 fx라고 한 녀석 그대로 오다가 승미분을 해서 f'에 어떻게 x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를 한번 끝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얘 자체를 미분하면 2 곱하기 a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x-2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뒤에는 2의 fx라고만 그냥 쓸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제가 여기까지 했냐면 어차피 이 녀석 자체는요, 양의 값에 해당이 되니까 부호 변화를 내가 확인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 앞에 있는 인수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g'의 x라고 g 더블 프라임의 x를 한번 해볼 건데, 이 말은 즉슨 결국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고배 미분법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2의 어떻게 fx에다가 다시 어떻게 f'의 x의 전체 제곱에 해당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플러스에다가 2의 fx, 그 다음에 어떻게 f 더블 프라임의 x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 한번 풀어보시면 2의 fx라고 한 녀석으로 내가 묶었을 때 결국엔 어떻게 f'의 x의 전체 제곱이고 플러스 f 더블 프라임의 x야. 됐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변곡점이 1과 3이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1과 3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변곡점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당연히 더블 프라임 이계도 함수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이퀄 0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 녀석은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녀석 끝까지 한번 이게 써볼 건데, 이 녀석만. 자, 여기 위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f'의 x는 얘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제곱을 하게 되면요. 아, 아니지.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이거는 2a의 x-2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a의 제곱에 x-2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다시 플러스에다가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이기도 함수에 해당이 되니까 플러스 2의 a에 해당이 된다라고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을요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a라고 한 녀석을 묶어 쓸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2a에다가 다시 x-2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차피 1과 3이라고 하는 것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 녀석 자체가 0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요 이차 함수로 지금 가정을 했기 때문에 a 자체는 절대로 어떻게 0이 아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결국에 1에 해당이 되고 2의 a 플러스 1이라고 한 녀석 자체가 0에 해당이 되니까 a라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까요? 자, 봐봐. 이쪽으로 가보자. 자, 이 녀석을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가니까 결국에는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G'의 X라고 한 녀석은 2-X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쵸?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2의 fx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순수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어떤 의도입니까?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 녀석이 2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얘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종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아까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x가 0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양수인 경우에 정근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근본적으로 지수 함수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a라고 한 녀석 자체가 음수란 말이야. 0보다 작아? 0보다 작아. 됐습니까? 그러면 x가 만일에 무한으로 간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x가 무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gx 얘는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 지수 자리가 결국엔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 처리가 되니까 이 말은 2의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 처리가 되고 얘는 2의 무한대분에 어떻게 1에 해당이 되니까 0에 수렴을 한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특정 상수에 수렴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결국에는 Y축의 수직인 어떻게 정근선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X축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돼요. 자, 봐봐. X축을 이렇게 잡아버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림을 이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버리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실제 2를 딱 집어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뜻이냐면 y = t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t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다. 그 말은 즉슨 결국엔 뭐가 돼? 요 녀석이 결국에는 함수값이 루트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지 g에다가 2의 값을 딱 집어넣었을 때 2에 다시 어떻게? 2 집어넣으면 지금 2 집어넣으면 뭐냐? 2를 집어넣었어? 2를 집어넣으면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b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2의 2분의 1 거듭제곱과 서로 같아져야 되니까 이때의 b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2분의 1에 해당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묻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그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y = t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그랬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곡선이 y = t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가 ht라고 했을 때 H'의 t의 최대값을 k라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가정을 할 건데 이 녀석을 편의상 알파, 이 녀석을 베타,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그 논리를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HT가 의미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 가정에 의하면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시고 베타 마이너스 어떻게 알파를 하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와 동시에 결국에는 어떻게 g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알파 값을 집어넣으면 t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g에다가 다시 어떻게 베타 값을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t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가능은 한데 이 베타라고 한 녀석과 알파라고 한 녀석을 그래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거냐면 자, 이거 봐봐.
이제 이 설명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역함수가 모두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특히나 이런 식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역함수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2차 함수에서 x가 예를 들어서 y =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또는 x가 0보다 작다라는 명확한 단서 조건이 있으면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니까 역함수 존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쵸? 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 녀석의 역함수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의 x라고 할 거고 이 녀석의 역함수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b의 x다라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할 거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를 기준으로 해서 베타가 어떻게 2보다 큰 거고 알파가 2보다 작은 이 범위 내에서는 각각이 어떻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얘의 역함수가 이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라고 한 녀석은 뭐라고 쓰면 돼? AT다라고 쓰면 돼. 맞아요?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BT라고 쓰면 돼. 서로 간에 빼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것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어떻게 내가 역함수라고 하는 파트를 도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까지 필기를 좀 따라오셨다면 이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주의라고 쓰시고 그리고 어떻게 역함수라고 쓰시면 되고 다시 슬래시 하고 방법이라고 쓰시면 되고 워낙에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다뤄봤기 때문에 수투에서도 있었고요. 자, 꼭 참고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HT라고 했을 때 H'의 T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H'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녀석은 어떻게 B'이 어떻게 T에 해당이 되고 마이너스 A'의 T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참고 삼아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의 g의 x가 결국에는 어떻게 bx라고 한 녀석이랑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b의 어떻게? g의 x 이퀄 어떻게? x다라고 쓸 수가 있고 양쪽을 미분을 하게 되면 b'이 어떻게? g의 x에 해당이 되고 다시 어떻게 속미분을 해서 g'의 x가 되고 이퀄 1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b'의 어떻게? g의 x라고 한 녀석은 우리가 쓰기를 G'의 어떻게 X분의 1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어서 만일에 이 X자리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베타를 집어넣기만 하면 이 녀석이 결국엔 T에 해당이 된다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B'의 T라고 한 녀석 대신에 뭘 집어넣어서 쓸 수가 있다는 소리야? 결국에는 G'의 베타분의 1을 집어넣고 이 녀석은 같은 원리로 G'이 어떻게 돼? 알파분의 1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역함수 미분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봐라. 다시.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논할 건데 앞에 있는 것을 좀 지울게요. 혹시 제가 지우는 과정에서 뭐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테니까 그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보자. 자, 이 녀석은 G'이 어딨냐? G'의 X라고 한 녀석은 여기에서 쓰기를 E-X에 다시 2의 fx야. 됐어? 근데 얘는 사실상은 gx잖아.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E-X에 다시 어떻게? g의 x다라고 쓸 수가 있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할 것은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G'의 베타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이 되고 다시 어떻게? G의 베타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편의상 아까 제가 그 그래프를 그냥 지워버렸는데 일직선을 긋게 되면 결국엔 이 녀석과 무엇이 서로 같았죠? G의 알파랑 서로 같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 녀석 한번 보시면요. 결국에는 베타랑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2를 기준으로 해서 선대칭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베타 대신에 어떤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냐면 2 곱하기 2에다가 다시 어떻게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2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이 녀석을 이대로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은 4에 해당이 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G에 지금 알파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은 다시 마이너스를 묶어서 결국엔 어떻게 돼? E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다시 G 알파다라고 쓸 수가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 G 프라임의 베타라고 한 녀석 자체가 결국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얘가 결국엔 마이너스 뭐를 의미하는 거야? G 프라임의 알파를 의미해. 맞아?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냐면 G 프라임의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G 프라임의 베타를 집어넣어서 쓸 수가 있다는 소리가 돼서 결국엔 얘는 어떻게? G 프라임의 베타 분의 어떻게? 2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자, 다시 이 녀석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붙이게 되면 이 녀석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G 프라임의 베타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되어서 2배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뭘 구하라고 한 거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결국엔 뭐가 되어야 돼? 최소가 되어야 돼. 됐니? 자, 그러면 최소라고 했으니까 이걸 또 지워야 되나? 자, 그러면 이거 최소. 자, 그러면 이거네. G 프라임. 그러면 이거 한번 더 해보자. G 더블 프라임 X 그냥 바로 그냥 할게 다시.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fx고 플러스 2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의 그 다음에 어떻게? fx에 다시 f 프라임 x 이렇게 돼. 맞아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으로 다시 한번 묶어버리면 2의 fx 되는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아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더블 프라임을 했을 때 여기에 근이 하나가 있었지. 그러니까 1과 3을 갖는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지 아까? 1과 3이니까 x-1에다가 x-3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녀석이 1이고 이 녀석이 3이야.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 반대로 했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맞습니까? 여기가 2-x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그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겠구나. 맞아? 그러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고 이 녀석이 플러스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베타 자체가 결국에 2보다 큰 데에서 논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3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G 프라임의 X 자체가. 맞아? 원함수 말고 G 프라임의 X 자체가. 그러면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는데 그 범위에서는 3에서 극대이면서 최대가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에 3이 그냥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했었던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어떻게 G'에 지금 3은 또 어떻게 되냐?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x였고 x가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에 2에다가 다시 f에 3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러면 3을 집어넣으면 이거 1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0이겠네. 그냥.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0이야. 그러므로 결국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러므로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야. 이 녀석은 결국에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2. 진짜 열받네. 끝날 줄 알았더니 열받았어. 자, 이거 봐봐. 여기 마이너스 2 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어떻게 2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녀석은 2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맞아, 틀려? 뭐야? 나 어떡해? 어디서 틀린 거야?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잘 풀어놓고서. 알았지? 그러면 16에다가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5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킬러의 중급 정도는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미적분은
수학2랑은 다르게요. 초월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대칭성, 정근선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근데 만약에 그거를 굳이 조사를 안 해도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계도 함수는 어떻게? 가급적 사용을 안 한다. 알았죠? 해야 될 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fx는 지금 ln에 x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y는 fx의 변곡점 중 x좌표가 지금 양수인 점 a에서 이 접선을 l이라고 한다. 점 a를 지나고 직선 중에서 지금 직선 l이 아닌 직선을 또 m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a점을 지나면서 직선 m, 그 다음에 곡선 y fx 위에 있는 점 b가 있는데 이때의 접선을 또 n이라고 한대요. 자,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되겠죠. 자, 도형의 기본 성질이 나왔으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어내면 될까? 직각이고 양쪽이 45도이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뭐 다들 알겠지만 f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f의 x가 될 것이니까 결국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f'의 x라고 한 녀석을 한번 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어떻게 2의 x가 되더라. 자, x 자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은 항상 양의 값을 갖게 되니까 부호변화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살짝 한번 딱 그려보면 이 녀석이 0에 해당이 되니까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는 함수에 해당이 되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으며, 0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f의 0은 또 0에 해당이 되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 곡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것은 f 더블 프라임의 x를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보는 바지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 녀석 분해 다시 어떻게 2에다가 다시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에 2의 x에 다시 어떻게 2의 x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가 2에 해당이 되고 2의 x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데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2의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에 해당이 되더라.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다시 어떻게? 여기다 쓸게요. 2로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x에다가 1 플러스 x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즉 변곡점이라고 하는 그때의 x좌표는 마이너스 플러스 1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봅시다. 여기가 0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요,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이고 이 녀석이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지금 더블 프라임의 양수,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아래로 블록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니까 위로 블록입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뭐 살짝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이 녀석이 결국에는 1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된다. 서로 간에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때의 변곡점 이 녀석을 지금 A라고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접선을 하나 긋는데요. 그러면 접선을 뭐 한번 그어볼까요? 접선을 그으라고 했으니까 접선을 이렇게 긋는다. 변곡 접선. 자, 그랬을 때 지금 M이라고 하는 직선 M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직선 M과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접점 중에서 또 하나의 직선을 그어가지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야,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녀석 45도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이 녀석도 45도, 이 녀석은 결국에는 어떻게 90도? 그러면 직선 하나를 그렸다라고 하자고, 이걸 L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L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녀석과 지금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직각을 이루든가 아니면 M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45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맞아? 여기까지? 그러면 총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직선 L이 있는데 L과
m이 뭐라고 할까? 4분의 1 파이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그으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의 변곡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1을 집어넣고 여기가 ln2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여기에서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이미 여러분들 알다시피 1 집어넣으면 2분의 2에 해당이 되니까 1이야. 그러니까 얘가 45도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 녀석이 또 마찬가지로 45도에 해당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 얘가 좌우대칭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긋게 되면 이 삼각형 자체가 무슨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해당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다 알겠는데 이 녀석이 45도, 이 녀석이 45도라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얘가 90도라는 보장은 어디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의 기울기 자체가 1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대칭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90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45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삼각형 선상에서는 어떻게 해서 쓸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의 높이라고 한 녀석을 한번 구해볼까? 높이는 이건 직접 구해야겠다. 지금 보시면 기울기는 1에 해당이 되고 변곡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x-1에다가 플러스 ln 그 다음에 2에 해당이 된다 이퀄 y다 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ln 2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이 ln 2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에 해당이 되겠구나.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여기 1이니까 결국에는 전체의 값은 1에 해당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를 할 수가 있을까요? 45도, 45도. 요 녀석이 45도, 요 녀석은 90도, 요 녀석이 45도.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자. 여기에서 이렇게 긋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접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첫 번째 경우를 뭐라고 쓸 거냐면 직선 M이 y equal ln 2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는 x equal 그 다음에 1이 결국에는 어떻게? 직선 m인 경우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n이라고 한 녀석을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넓이 자체가 결국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요 녀석 45도, 요 녀석 45도, 요 녀석 90도니까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이 녀석 자체가 어떻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2분의 1에다가 다시 곱하기 이때는 지금 뭐가 되니? 이거는 y가 0이 되어버리면 되니까 결국에는 그때 x라고 한 녀석이 1 마이너스의 ln 2가 되겠다. 맞아요? 그리고 이 녀석이 1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ln 2가 돼 또.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길이도 ln 2야. 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ln 2의 전체 제곱에 해당이 되겠구나 라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넓이. 세 번째도 한번 해볼까? 세 번째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보인다 보여. 어떻게 할 거냐면 n이라고 하는 직선을 이렇게 연장을 해. 변곡접선에서 쭉 연장을 해서 이렇게 그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에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 맞죠? 이유는 뭐야? 얘가 지금 보는 것이 45도.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 아니죠. 자, 이 녀석 1이고요.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 없이 이 녀석 1이고요. 이 녀석 마이너스 1이고 이 녀석 90도. 그러니까 여기 45도.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 서로 똑같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잘 봐봐.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랑 서로 합동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납득이 될까? 이유는 뭐지?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 설명할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았지.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뜻이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인 삼각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이번에는 여기서 파생된 거지.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다? 넓이가 1인 경우가 또 마찬가지로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왔다라는 소리입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오케이. 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냐? 또 하나 있을까? 아, 그걸 안 했네. 니은이라고 할게요. L과 M이 2분의 파이 차이. 됐습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녀석이 90도.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이 결국엔 직각 1이면 삼각형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왜? 얘의 기울기가 1이고 여기서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얘 마이너스 1, 요 녀석 45도, 그러니까 요 녀석 90도. 그러니까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직각 1이면 삼각형이 된다. 선생님, 직선 N은 어떻게 잡을 건데요? 그러면 직선 N은 여기 있는 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직선을 긋게 되면 접선을 긋게 되면 요 녀석이 N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의 높이는 ln2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 이만큼이 ln2고 요만큼이 ln2에 해당이 되니까, 아, 결국에는 2분의 1에다가 다시 곱하기 ln2 높이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ln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된다라는 거야? ln2의 제곱에 해당이 되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당연히 1이겠죠. 왜요? 이 녀석은요, ln2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얘보다는 얘가 더 큰 거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1이 가장 크다. 자, 그래서 답은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요, 답을 빨리 내는 거는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든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경우를 나누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대망의 킬러 문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이거는 실제 기출형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봐봐. 우선은 뭐니 해도 fx를 그릴 줄은 알아야 됩니다. 자, fx를 이제 그릴 건데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 x축. 근데 얘는 3차수에 해당이 되거든? 여러분,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까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게 뭐 n축 이런 거 활용하지 말고 이 말은 즉슨 y equal 2의 x의 세제곱에 이 x 자리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야? 사인의 x가 들어간 거거든? 근데 이 사인의 x라고 한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랑 얘 사이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2. 그렇지. 루트 2보다는 작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커져 나가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2 곱하기에 어떻게 사인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의 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겉함수에 의해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요 녀석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4분의 1 파이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같이 2분의 루트 2를 갖겠지? 그리고 여기에 0이 이렇게 있겠지?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같이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구나 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는 바같이 여기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들어가진 않지만 이 녀석의 값 자체가 결국엔 뭐가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아, 근데 저는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지금 보는 바같이 이 녀석을 어떻게 미분을 한 수밖에.
그러면 6에다가 어떻게 돼? 사인에 제곱의 x에다가 코사인의 x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범위 내에서 이 녀석의 증가 감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만 하면 된다는 소리니까 이건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분의 파이가 있을 거고 여기에 또 파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른쪽 편에서는 코사인의 x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여기서는 뭐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납득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동그라미가 뻥 뚫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2분의 3파이라고 돼 있네? 잠깐만. 2분의 파이. 아, 내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다. 잘못 그렸다. 미안. 여기가 2분의 3파이. 맞죠? 여기가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가라고 하는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실수 t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의 개수를 gt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 k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고 그러면 k의 개수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나라고 하는 조건 한번 봐봐. 이 녀석이 x =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거기에다 형광펜으로 쭉쭉 밑줄을 치고 어디에다가 주의사항이었다라고 이렇게 쓸 거냐면 여기에다가 주의사항입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주의.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정말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것부터 가자. 루트의 절대값 ft에 fx에 마이너스 t 그 녀석의 절대값이야.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 이 녀석 미분을 하게 되면 2 곱하기 루트에다가 절대값 f의 x 마이너스 t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녀석 분의 편의상 얘가 그냥 미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절대값 fx-t에 그 녀석의 어떻게 미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 녀석을 미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선은 너희들이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미분 불가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식을 보고서 얘가 미분 불가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우선 첫 번째, 분자 자체가 미분이 불가해야 돼. 얘가 미분이 불가하거나 아니면 분모가 0이 되어버리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 녀석은 크게 두 가지로 절대값 fx-t라고 하는 녀석이 미분 불가 이렇게 되거나 두 번째 절대값 f의 x 마이너스 t가 그냥 단순하게 0이 되어버리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가보자. 자, 봐봐. 이거 봐봐. t라고 한 녀석이 만일에 이렇게 있어. 이때 t가 2분의 루트 2라고 하자. 됐니? 자, 편의상 저는 여기에다가 그래프까지 다 그려드릴게. 됐어? 자, 2분의 루트 2에서 미분 불가한 거 몇 개? t가 2분의 루트 2야. 미분 불가한 거 몇 개? 접어 올리는 거지. 이 상태로 접어 올리는 거지. 그럼 봐봐. 지금 4분의 1 파이라고 한 녀석이 실질적으로는 첨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미분 불가능해. 나머지는 미분 다 가능해. 그러니까 하나야. 맞아?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미분 불가한 건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아니 이때는 어쩔 수 없어. 4분의 1 파이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6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2분의 루트 2에다가 제곱에다가 다시 어떻게 2분의 루트 2야. 됐어?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3이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 루트 2에 해당이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의 x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란 말이야.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 틀려? 틀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틀리겠구나 라고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풀려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미분 불가한 거 1이야. 됐어? 뭐 그렇다면 만일에 t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지. 이 녀석을 축으로 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보는 바와 역시나 뾰족점은 있으니까 미분 불가한 건 역시나 한 개야. 이렇게 가. 됐어?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라고 한번 해보자. 0과 그 다음에 이 2분의 루트 2 사이를 지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이때는 이렇게 지나.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 녀석과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첨점이 그냥 생겨버려.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이걸 가지고서 대입을 한번 해보자면 우선 여기에서 미분 불가해, 첨점. 그와 동시에 이 녀석을 또 0으로 만들어버려.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어떠한 상수값으로 나올 거 아니니 접어 올렸으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상수값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분모가 0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좌우 미분계수가 수렴을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두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하지만 전체를 다 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접어 올렸으니까 하나, 두 개,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불가하니까 세 개야. 그러니까 세 개.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3개. 3이라고 쓸게.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데에서 한번 볼게요. 0. 이 녀석. 쭉. 이렇게 돼 있어. 자, 우선 첫 번째. 요 녀석.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 맞습니까? 총 3개. 맞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야. 선생님 다 좋은데요. 이게요. 지금 이렇게 접어 올린다고 했을 때 이게 꺾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 이 함수 자체가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해당이 되니까 만약 접는다고 했을 때 접해지니까 결국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2개냐 아니면 3개냐가 문제인 거지? 그러면 이건 내가 알아 몰라 지금? 몰라. 직접 조사를 해야 돼. 됐어? 자, 그럼 직접 조사한다. 자, 우선 가볼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 0보다 큰 쪽이니까 0의 우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0의 우 미분계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 녀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0의 우 미분계수에서는 실제 이 녀석의 함수,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함수가 얘보다는 큰 쪽이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냥 절대값을 벗겨버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2에다가 사인에 그 다음에 세제곱이니 제곱이니 세제곱의 x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 여기까지 압도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어떻게 미분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6의 사인에 제곱의 x 됐습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의 x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 곱하기에 루트에 뭐가 있어? 2 곱하기에 사인의 세제곱의 x가 있어. 됐어?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보자. 얘는 2루트 2야. 됐어?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사인 x가 그대로 나오고 하나가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루트에 사인의 x야. 됐어? 그 녀석 분의 요 녀석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서로 없어지게 되어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얘를 없애버리는 대신에 요 녀석을 루트의 사인의 x라고 쓸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루트 2분의 6에다가 루트 사인의 x 코사인의 x가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0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 어차피 0으로 가. 그러니까 전체가 0으로 가는 거 맞지? 두 번째. 그러면 선생님 0의 자극한으로 가면 어떻게 될 건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요소는 무조건 있겠지. 0으로 만들어내는 요소가.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0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 맞아? 그러면 좌우미분계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0으로 일정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꺾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접하면서 올라가게 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미분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식을 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만났잖아요. 미분은 가능하지만 얘는 만났잖아요. 그래서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건 모른다라는 거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0의 우극한과 자극한을 따져준다라는 것은 미분계수의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게 뭐냐면 극한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좌우극한을 내가 따져주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0분의 0꼴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차피 이 녀석은 서로 만나게 되니까 얘가 사실상은 0이 되는 상황이고 이 녀석도 0에 해당이 되는 거 맞잖아.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면 그 말인 즉슨 무슨 뜻이냐면 극한 자체가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이걸 알아 몰라? 모른다라는 거지. 이거 직접 어떻게 극한 처리를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발산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에서 수렴을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0에선 가능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 하나, 두 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천천히 갈 테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제대로 따져들기 시작하면 어려워. 자, 그래서 나도 엄청 긴장을 했어. 이해를 잘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았습니까? 네. 자, 이거 봐봐. 두 번째. 이거. 보조선 하나 그을게. 접하는 경우. 이 보조선을 그은 이유는 뭘까? 여기에서 교훈을 얻은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때 접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어떻게 0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우선 하나, 두 개. 이건 자명해. 그리고 여기 세 개. 무조건. 그리고 여기 네 개. 그래서 네 개야. 됐습니까? 납득되셨죠? 네, 잘 이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해봐. 2 곱하기에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그런데 이 함수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지,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단일 함수로 무조건 나와. 단일 함수로. 루트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얘는 코사인의 x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지? 절대값이 풀려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녀석 분해. 다시 이 녀석은 절대값 풀어주니까 코사인의 x 플러스 1 되는 거 맞지? 마이너스 사인 x로 나와. 그럼 너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뭐야? x가 파이로 가는데 우극한으로 가느냐 자극한으로 가느냐 우미분계수냐 자미분계수냐 서로 같냐 틀리냐 이걸 묻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보자. 얘는요 어떻게 갈 거냐면 루트에다가 1 코사인의 x로 가. 됐어? 얘도 마찬가지. 루트에다가 1 코사인의 x로 가. 됐어?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은 계산을 하게 되면 1 코사인의 제곱의 x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2 곱하기의 절대값의 사인의 x에 해당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그 위에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 사인의 x 루트에 1 코사인의 x야. 자, 이것부터 좀 갖고 갈게. 자, 봐. 이 상태로 정리를 하잖아. x가 파이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 무조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이라고.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해봤어. 지금 보는 바지 이렇게 조정을 했어. 그러면 첫 번째, 파이로 간다라고 했을 때 파이보다 큰 쪽에서는 어떻게 그려져?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여기가 파이잖아. 파이보다 큰 쪽에서는 음수야.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는 양수야.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로 어떻게 사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사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
파이를 집어넣어 볼래? 얘의 값은 항상 일정해, 2로. 하지만 부호가 바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미분 불가해. 됐어? 여기서 미분 불가해. 이해됐어? 응?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이 녀석 미분 불가 2개, 3개야. 응.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쵸? 예.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어떻게 될래? 요렇게.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 2개야. 그래서 2개. 2개.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됐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에는 어떻게 돼? 작거나 같을 때에는 어차피 얘는 포함이 안 되니까 하나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1. 됐습니까? 예. 자, 이거는 지우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녀석 전체가 연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나중에 생각하는 것으로 하고, 뒤에 2분의 루트 2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이 녀석 1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 1이니까 6이야. 그 다음에 b는 뭐야? 0을 집어넣으면 2야. 그러니까 이 녀석 b가 2야. 그러니까 이 녀석 5야. 됐어? c라고 한 녀석은 뭐야? 마이너스 1인 경우에 3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 3이야. 됐어? 이걸 계산을 하라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봐봐. h에 지금 gt라고 한 녀석을 지금 합성을 했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돼. 그러면 너희들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x 자체를 변수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로 간다라고 했을 때 좌우칸에서는 1로 가는 거 맞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지금 우우칸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어떻게 2로 가는 거 맞지? 맞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겉함수의 입장에서 연속이 되려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1로 갈 때와 그 다음에 2로 갈 때, 즉 GT라고 한 녀석이 1로 갈 때와 어떻게 2로 갈 때가 서로 어떻게 동일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리야? H의 1이라고 한 녀석 값과 H의 2의 값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 2로 가.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는 4로 가. 속함수가 4로 가.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 얘도 마찬가지로. 아, H의 4라고 한 녀석이 서로 동일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0으로 갈 때 3으로 가. 0으로 갈 때 4로 가. 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H의 3이 또 동일해야 돼. 더 이상 따져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가 무슨 값인지 모르잖아. K라고 두면 되는 거지. 그러면 HX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둘래? X-1, X-2, X-3, X-4라고 하시고 플러스 K라고 두시면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6을 집어넣고 5를 집어넣어서 서로 간에 빼라고 했으니까 6 집어넣으면 뭐야? 5, 4, 3, 2.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면 뭐야?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냐? 4, 3, 12, 12에다가 24니까 24에다가 곱하기 4를 해버리면 되는 거지. 96이 나오는 거 맞지? 거기에다가 어떻게? 서로 간에 뺐으니까 K는 없어질 거 아니니? 그리고 뒤에는 3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99가 답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배워가셔야 되는 것은 뭐야? 아! 수투에서는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을 초월함수 파트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지. 접하는 경우도 다시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야. 이해되셨습니까?